내용상의 한계를 봅시다. 이번에 이제 내용상, 이제 목적상, 형식상, 근데 요번에 이제 세 번째 내용상입니다. 내용상 좀 내려갑니다. 더 30조 이항을 내려가 보면 요번에는 어떻게 내용이 뭐예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뭘 못해요? 자유와 권리,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좀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고, 두 번째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설이 대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다수설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것에서도 인간의 존엄, 우리 아직 최선의 목표라 그랬죠. 기본권에 인간의 존엄성을 취하는 그런 입장,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영역설에 대한 그런 취하는 입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대체 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이거 체크해 주세요. 일관성이 없으나 어디에 따라요? 절대설에 가깝다. 그렇게 체크해 주세요. 절대설에 가깝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절대설에 가깝다. 예. 하지만 여기처럼 마지막에 보면 상대설에 가까운 판례도 있다라는 거. 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사형제도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다만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생명권의 본질인 생명의 유지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대설에도 따른다. 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안 옮겨놨네. 지금 제 혼자 화면을 봤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예. 이렇게 게시판에 좀 빨리 남겨주세요. 제가 화면을 본다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럴 때는 게시판에 빨리 남겨주세요. 자, 이제 관련 지문을 볼게요. 관련 지문을 보면은 이제 이 지문에 이제 헌법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원리를 입법자가 법률로서 본질적인 내용까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 조항, 그리고 이 관련되어 있는 30조 2항, 그 마지막에 나오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규정에 대한 이것을 선언적, 경고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후단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개별 기본권마다 다룰 수 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와 있어요. 헌바 2구에. 그리고 이제 본질적 내용과 인간의 존엄과의 밀접적인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 예. 본질적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건 인간의 존엄성하고 가장 밀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이거에 대한 이건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가인 금지 원칙과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금지 원칙적인 것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상호 일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연관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은 기본권에 대한 그 근본 요소, 그리고 핵심적인 의미에서는 기본권의 본질 내용과 기본권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우리 30조 2항을 각각의 한계를 형식적인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내용적인 한계까지, 그래서 여기 지문을 보면 일단은 공공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 요거 한번 잘라서 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필요의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한번 잘라서 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용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또 한번 잘라본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법률 유보하는 거죠. 법률로서 유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요거는 앞에서 다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는 일반 원칙에 대한 위배에 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권 제외에 대한 일반 원칙을 위배하는 법률은 어떻게 돼요? 위헌법률 심판, 여기 체크하세요. 위헌법률 심판으로서 우리 헌법재판소,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다뤄요. 이걸로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내릴 수 있죠. 자, 특수 권력입니다. 특수신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느냐? 특수신분에 관련된 거.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봅시다. 두 번째, 그 예를 보면은 일단은 공무원이 나오겠죠. 국가 공무원의 관계, 그리고 국공립학교, 그리고 재학생의 관계, 그리고 교도소와 수용자의 관계. 이게 다 특수관계죠. 국공립병원과 전염병 환자에 대한 관계, 그리고 군대와 군복무 의무자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은 다 특수관계, 특수권력관계죠. 이 두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특별 권력 관계, 이 특별 권력 관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와 관계되냐면은, 여기 이제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은 이게 지금 그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론 자체가 나중에 고전적인 데서 나오고,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 하나 있고,
그 하나 있죠. 그리고 현대적 특별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현대는 요즘이죠. 요즘 그 특별 권력 관계 이론, 이거 당연히 3개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거꾸로 갈게요. 고전적 특별 권력 관계와 현대적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고전적일 때는 법치주의 내용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법치주의 내용 적용했고요. 안 했고 법률 여부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법률 여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이력 예전에 없었지만 지금은 있어요. 그리고 제한한 게 예전에 없었지만 지금은 있죠. 그리고 지금 고전적인 그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 사법심사 했냐? 예전에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헌법재판에서 하고 있죠. 이렇게 현대적 특별 권력 관계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일단 비교해 본 거고요. 자, 일단 고전적 특별 관계를 보시면 국민은 절대적으로 국가에 어떻게 돼요? 국민은 절대적으로 국가에 복종하는 특별 권력 관계이다. 자, 이걸로 끝났죠, 뭐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다 없는 거죠. 다 없죠. 이걸로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로서는 당사자의 동의, 그리고 이 속에서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동의 시 여기 기본권에 대한 포기, 아주 강력했죠. 기본권의 포기가 내포되어 있었다. 절대적이었죠. 절대적 복종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게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대적 특별 권력 관계가 나온 겁니다. 지금 위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동료되겠죠. 외적 관계, 내적 관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현대적 특별 관계가 이제 도출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제 형식과 그 기본권 제한을 보면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이제 성립되는 경우에 또는 이제 합의적인 강제적인 성립 또는 이제 여기서는 합의적인 성립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강제적인 성립은 권력에 대한 강제성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 헌법이 최소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기본권 제한이 가능했지만 합의에 한 거 특별 권력관계 합의에 성립할 때는 그럴 때는 이런 서로 앞에 그 권력관계도 있었죠. 그럴 때는 최소한의 법률 근거로 해가지고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요 차이가 있죠. 네. 헌법의 최소가 아니라 이제 요 최소한 법률, 헌법의 최소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최소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때는 이제 합의에 성립된 거고 헌법이 한 거는 강제적으로 성립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별 권력 관계에서 제한하는 기본권에 보면은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그 기본권이 있었죠. 강제적으로. 그럴 때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되나요? 이때는 법률에 정한 거에 한한다고 돼 있죠. 이렇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여기 고전적인 거하고 현대적인 내용이 이렇게 지금 수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전에는 아예 인정 안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는 법률이 정한 거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수정됐죠.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33조 2항은 수정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 배상 청구권 있죠.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일단 국가를 먼저 청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개인한테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이제 군사 재판하는 거 있죠. 군사 재판은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아니면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돼요? 군사 법원에 대해서 재판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렇게 지금 이제 수정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군인의 공무단일권 있죠. 공무단일권은 어떻게 됐어요? 면하는 경우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임명할 수 없다고 됐어. 언제? 현역을 면한 후회가 아니면 아니면 국무총리 이렇게.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든가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에 대한 정당 가입 있죠. 이런 거는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게 정당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죠. 제한되어 있죠. 이런 것들.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기본권. 이런 것들은 다 법률에 의해서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이런 법에 의해서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이제 제한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 권력 관계하고 이제 사법적인 통제를 보면은
이 내용들은 대법원은 기본권이 특별 권력 관계가 에게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 전제로 하여서 이런 것이 효력이 미친다고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공권력의 그 행사는 어떻게 돼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디서? 대법원 체크해 주시고, 대법원 체크해 주세요. 대법원 체크해 주시고, 일단 먼저 특별 권력 관계에 효력이 미친다고 전제하고 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사법 심사를 대상이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도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두 개를 좀 구분해 주세요. 미결 수용자, 네, 미결 수용자, 언더라인, 미결 수용자 또는 미결 수용자와 이제 변호사인 간의 서신, 그러니까 검열 사건 있죠, 검열 사건. 이렇게 해서도 아마 이게 검열 사건도 책에서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미결 수용자와 변호사인 간의 서신에 대한 검열한 그 교도소장에 대한 행위는 변호인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기본권 조치, 제한 조치도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준수해야 된다. 예.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제한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교도소장이 이게 변호인에 대한 조력까지 이거를 검열한다는 거는 기본권 침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요거는 좀 기교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판례도 국공립학교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징계 있죠. 징계 이거 지금 예전에 우리 기본권 책이 나왔는데 지금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예로. 그래서 그 학생 하나 피켓 들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거 유언 심사에서 판단했어요. 그래서 정당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권 침해하고 이제 구제. 그러면 기본권이 침해되면 어떤 구제에 의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기본 의무. 여기서는 이제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 기본권에 대한 보호 의무는 뭐냐.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의 법익.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법익 체크해 주시고요. 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적 지안으로서 보호한다는 그거를 국가의 의무, 이 국가의 의무가 보호 의무예요. 이런 것들을 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본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기본권에 대한 보장 의무, 이제 보호 의무가 아니라 이제 기본권의 보장 의무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보장 의무는 국가에 의해서 소극적 침해에 대한 금지 의무, 그리고 국가가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의무, 이거는 이제 보장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인에 있어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보호할 의무,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보다 더 넓게 가지고 있는 개념, 이게 기본권의 보장 의무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보호 의무고요. 요건 이제 보장의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본권에 대한 보호 의무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은 사인인데 그 위에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권, 생명권, 근로 권리, 군이 아니라 근로입니다. 제가 다 타자를 치다 보니까 오타가 많아요. 근로 3권, 그리고 근로 보호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기본권, 그리고 이제 급부 청구, 그리고 청구권에 대한 기본권, 이런 보호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기본권들이 모두 여기 기본권으로서 보기 힘들다, 이거 언더라인 쳤어요. 기본권은 보기가 어렵다. 자, 국가에 대한 보호 의무는 피해자는 국가에서 자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극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자기에다 체크했어. 국가보호에서 피해자, 국가에서 자기네 자기. 자, 여기에 이제 당구장이 이제 굉장히 많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실현과 그 의무 이행에 대한 통제를 보시면 첫 번째, 기본권에 대한 보호 의무 실현, 보시면 기본권 보호 의무는 입법자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그 입법자는 앞에 그 충돌 배웠죠. 네, 충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합의 충돌이에요. 그 충돌하고 있는 헌법적 보호 법익, 네, 그 법익에 대해서 형량에 의한 보호에 대해서 구체적 수단을 선택하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지금 보호에 대한 실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보면은, 자, 첫 번째, 국가, 특히 입법자는 보호 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에 관련돼서는 광범위하게 그 형성의 자유를 가지게 되고,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이 보호 의무에 대한 이행에 대한 정도와 그 관련되는 헌법에 대한 요구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하회하고 하회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이걸 준수해야 돼요. 체크해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그리고 이제 입법기관에 대해 체크해 주시고, 입법기관에 대해서 이제 기본권 침해하고 이제 구제입니다. 입법기관은 법률이 제정에 의해서 이제 침해되는 거죠, 이제. 법률의 제정에서 침해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작용되는 게 어디야? 헌법소원이죠, 헌법소원. 입법부 작용에서 이제 침해되는 건, 헌법소원에 대해서 체크해주세요. 뒤에 헌법소원 나옵니다, 상세하게. 그때 이제 헌법소원이 어떤 건지 체크할게요. 그리고 집행기관이다. 집행부 사법부죠. 사법부에서 기본권 침해했을 때 그 권리, 구제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이제 유연적 법령에 의해서 그 집행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잘못된 법령의 그 해석에 의해서 이제 해석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침해가 됐을 때, 행정의 부작위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집행작용에 의해서 이제 집행기관에 의해서 침해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제받느냐? 먼저 행정기관인 청원, 행정심판, 그 다음에 형사보장, 그 다음에 행정상에 있는 손해배상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해서는 그 법원은 행정소송 그리고 명령, 규칙 이런 심사제도에서 되는 거고, 형사보장 청구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입법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 규정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청원 처리에 대해서 또는 탄핵 소추에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여기 헌법소원 그리고 탄핵 심판에 해가지고 이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 중요한데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강제 조항이 있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하세요. 시정 조치를 여기 체크해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요. 누구든지 외국인도 포함해서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적 행정기관의 처분은 취소와 권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있다 없다? 없다. 권고만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이 결정 나오더라도 권고사항. 그 권고사항은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권한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이 내용은 생략됐습니다.